반갑습니다. 저는 영암군 농민의 사무국장 권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암에서 시설하우스에서 메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혹은 기후재난의 시대, 기후재앙의 시대, 혹은 기후위기와 후 전쟁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 전쟁의 선봉부대가 바로 우리 농민들입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는 폭우가 오고 비가 와야 될 때는 오질 않습니다. 추워야 할 때는 춥질 않고 더울 때는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사가 반, 기후가 반, 농민이 반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40도가 넘는 시설하우스에서 손을 빠르게 놀려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위기 전쟁의 시대에 가장 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부대가 우리 농민들인데, 이 농민들은 범부대인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과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푸념을 듣거나,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 농산물을 통해서 이 선봉부대인 농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선봉부대인 농민들이 기후위기와 전쟁에서 무너지고 나면 우리 농민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모두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인구가 200만 이하로 최초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 6,600개의 마을 중에 20가구도 되지 않는 이 마을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농가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 농촌 지금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농촌 지역은 소멸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농사 지어서는 먹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은 농촌은 빈집만, 노인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 탓입니까? 작년 한 해 농민들이 일해서 번 돈이 1년에 1,114만 원입니다. 도시 근로 평균 임금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농촌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료값, 농약값, 자재값, 인건비, 기름값, 전기세 안 오른 것이 없는데 농산물 가격만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작년에 농가 평균 부채만 4,135만 원입니다.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빚만 자꾸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농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빚더미에 눌러 죽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게 우리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엊그제는 서울에서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하겠다고 농기계를 반납하겠다고 윤석열이 네가 농사 지으라고 트랙터 갖고 올라갔더니 트랙터 갖고 올라간 농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농민들 탓입니까? 농민들이 멍청해서 농민들이 게을러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하셨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1호가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 첫 번째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막기 위해서 의무 수입량을 늘리는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거부해서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스스로 약속했던 20만 원,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원은 이미 떨어져서 지난 6월 25일 쌀값은 18만 6천 원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9월, 10월
추곡이 나오는 햇살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쌀값은 아마 역대 최고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창고마다 나락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농산물들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좋지 못해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를성 싶으면 여지없이 무관세로 수입을 해옵니다. 이러다 보니 양파값, 대파값, 감자값 어느 것 하나도 생산비를 거칠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1년 봄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작물을 심을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로또 번호 맞추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심으면 항상 폭락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기서 유해동물 포획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영암 지역은 좀 덜한데요. 산간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고구마건 감자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다 파헤쳐 놓습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을 시키는 것을,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것들을 유해동물이라고 합니다. 서울 용산에도 유해동물이 자꾸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술이나 처먹고 헛소리나 찍찍 했사든 멧돼지가 있는가 하면 명품백 받고 가르침이나 태태배 트는 고라니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저거 갖고 용산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경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광주에 한번 연습삼아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에는 용산으로 갖고 가서 꼭 이 유해동물을, 저는 누구 잡자고 안 했습니다. 이 국민들을 유해하는,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놈들을 꼭 잡아가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촌놈들이 여기 올라왔으니까 할 말도 많고 그러긴 한데요. 정말 좀 답답한 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영문도 없이 죽어가도 좌파 언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전쟁보다 더 심하게 싸워가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물가 불안해, 물가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저희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냥 죽더라도 몸부림이라도 치고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끌어내리고 정말 농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 국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15 시대 길동무 새날 사무국장입니다. 김선규라고 합니다.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억제와 경제적 제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나아가 동북아 주변국들의 패권 장악과 유지에 힘을 쏟던 미국은 이제 슬슬 한계가 온 듯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굳건한 한미 동맹은 2인자격인 일본을 추가하여 한미일 동맹이라는 새로운 동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진행해온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을 이제 금년부터 정례화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금년에도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의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 하나가 추가된 것이 무슨 큰일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동맹의 공식화로 인한 북중러와의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반도 남과 북의 문제가 전혀 상관없는 분쟁이 발생되어도 대한민국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 동맹을 동아시아판 나토의 시작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본은 절대 우리의 동맹이 우방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사도광산에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를 삭제하고 최근 네이버 메신저 라인 앱의 지분 강탈을 시도하는 등 일본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수인 마냥 일본의 절대적인 구애를 일방적으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무능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어 현재 130만 가까이 청원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고작 인기투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때는 140만을 찍었다라고 애둘러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퇴진해야 할 사유와 윤석열의 현재 국정 운영 수준 그리고 국민 정서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숫자와 상황에 비교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이 땅의 진정한 자주적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굴욕적인 윤석열의 탄핵과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아야 할 것은 대북전단,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가 아닙니다. 화해와 평화,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이 없는 협력의 메시지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음악을 올려주실래요? 우리가 원하는 새 세상은 결코 혼자서는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 열매가 몰아쳐가지고 그들을 몰아내려 몰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감상 가까이 감차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갑시다. 탄핵의 열매 함께하는 날 그리 멀지 않소. 힘들수록 더 강렬하게 돌돌 뭉쳐 우리 하나 된다면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됐어. 긴 바지 새고 풀린 마당의 집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바랍니다. 저는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 방류 공범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일본 총리와의 접견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윤석열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해? 대체 무슨 이해를 구한다는 겁니까? 일본이 핵 오염수 동해바다에 버릴게요 하면 아, 네 좋습니다 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토당토하는 접견 이후 윤석열 정부는 핵 폐수 투기를 기정사실화해놓고 무작정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오염 처리수라는 일본의 구질구질한 단어를 써가면서 말이죠. 그 과정에서 말로는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여당 의원들끼리 횟집에 가서 회 먹방, 수돗물 먹방을 하거나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어민들의 밥줄을 끊으려는 괴담 신봉자라고 매도하고 핵 피폭의 두려움에 떠는 국민들을 미신 따위를 믿는 바보들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지지에 힘입은 일본은 결국 작년 8월 첫 방사능 오염수 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7차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된 오염수의 양은 약 5만 5천 톤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방류를 마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저 계획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이번 세기 안에 처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일본은 영영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물이 바닷물과 섞였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독극물이 든 물을 우리 모두의 바다에, 앞으로의 미래 세대까지 같이 함께 쓰는 하나뿐인 바다에 엎지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라와 미래를 팔아 제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대통령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죄 없는 국민들의 핵에 피폭되고 국민들이 암에 걸려야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 나왔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런 황금 같은 토요일 저녁에 여기에 모이신 거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인 동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부끄럽지 않은 언니가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누구보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그들이 이렇게까지 국민의 삶을 망쳐놓다니요. 우리들에겐 국민을 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대통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백해 모의 국민의 짐덩어리 대통령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려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구호 한 번씩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폐수 투기 공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천만청원 백만 촛불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족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좀 요즘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23만인가요? 5만인가요? 이렇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지 2년이 돼갑니다. 우리들의 꾸준한 촛불로 이제 좀 눈앞에 탄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참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습니다. 민생, 경제 문제는 어떠한 해답도 못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한 해병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외교도 말만 하면 사고를 그렇게 치고 다녔습니다. 난리면 기억하시죠? 부끄럽게도 해외 순방은 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서
시장을 돌지만 대파 가격도 모르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독도는 일본에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염수는 어떻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군사훈련 한다면서 일장기 우기기 달고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일파 정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가 구린 정권입니다. 김건희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틀어버리는 정권입니다. 주가 조작, 명품 뇌물 수수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한 번 하지 않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기가 구린 정권 맞죠?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선제 타격, 입만 열면 전쟁 발언을 후보 때부터 그냥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남과 북 군사 대결의 안전핀인 9.19 군사 합의를 제거해버려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북한을 향한 삐라 살포를 용인하고 탈북단체가 삐라를 살포하니까 하늘에서 똥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윤석열 정권이 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 참 잘못 많지요?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다 윤석열 탄핵에 한마음 한뜻인 걸로 우리는 청원운동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1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탄핵 청원운동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탄핵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땀이 소중한 결실로 맺어질 것 같습니다. 탄핵이 바로 고지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운동을 123만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해보자라는 겁니다. 500만, 1000만 청원운동으로 항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어제는 동구 푸른 길에 갔었습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준지 알려주라 하시면서 오시는 어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저께는 전남대학교 앞을 갔습니다. 방학입니다. 방학인데도 학생들 많습니다. 학생들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가고 커피 사주고 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가고 고생한다고 잘한다고 힘내라고 외치는 우리 강주 시민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야겠죠? 좋습니다. 500만 1000만 받아서 국회의원 입법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탄핵에 무기를 쥐어주는 겁니다. 5만이어서 안 됐다, 10만이어서 안 됐다, 이게 아니고 500만이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 1000만이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윤석열 탄핵의 무기를 쥐어주자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온라인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 영암 국민에 오셨는데 영암에서도 해주셔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에는 우리 촛불행동이 촛불 국회의원 탄핵을 직접 발의할 국회의원분들을 21분의 국회의원분들이 있습니다. 7월 중순에는 국회에서 촛불 국회의원 모임을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이분들 잘하면 박수 쳐줘야 되겠죠? 우리 이분들에게 진짜 강력한 무기 한번 만들어 줍시다. 하나는 청원운동을 500만 1000만 받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의 무기를 주는 것. 두 번째는 개헌이다.
임기 보장이다, 협치다, 말이 많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탄핵 전선을 언론도 몇몇 의원들도 흐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히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청원운동에 써져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즉각 탄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우리 이렇게 또 더워도 또 이렇게 물까지 틀어주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더워도 광장을 지키는 겁니다. 청원자들로 우리가 주권자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명령한다. 광장을 지켜서 탄핵 전선을 흐린다 싶으면 정확히 뭐라고 하고, 잘못한다 싶으면 정확히 얘기하고, 잘한다 싶으면 박수 쳐주는 게 바로 촛불의 역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두 가지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킵시다. 탄핵시키고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회대개혁, 교육 문제, 남녀 평등 문제, 저출산 문제, 노동의 문제, 농민분들의 문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시킵시다. 첫 번째는 탄핵 청원 운동을 500만, 1000만 받는 것. 두 번째는 광주 시민들과 함께 촛불 광장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나서서 촛불 들었다. 집권남용 서결향에 칼을 뽑았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싸우러 나왔다.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네, 이렇게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탄핵 광주가 앞장섭시다. 국민이 나서서 촛불 들었다. 집권남용 서결향에 칼을 뽑았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싸우러 나왔다.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한 번 더.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이 명령하니,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술에 예시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불나비. 오늘의 이 고통, 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